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신공적으로 있는 것을 봤는데 정신이 입도 하나로 모아지는 그 기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 기운하고 통하는 것이고 우주 기운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기라고 합니다. 정기를 잘 수련해서 간직하고 있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 동지들이 다 하마 한 뜻으로 한 정신으로 우주를 통합하고 민족을 통일하고 세계를 재결합시키는 큰 역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큰 뜻보다 이번 기회를 축원하면서 여러분 한 모습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앞으로 대등하게 축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네. 심사자 마주 보세요. 차렷 경례. 근거를 찾기 위해서 저 하늘이 우리 별, 하늘에 있는 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늘이 별을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핑계대고 거기다가 자기 신념을 심어봤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대목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천지인 삼자적 관계는 문제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세 사람에 관한 문제는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하나하나가 아니라 관계시키는 문제예요. 관계 문제는 고왕금내 옛날로부터 지금까지도 있어서도 고왕금내에 도지 인문 소관주적이다.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인문 사람들에 있어서 소관주적 마음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마음 방향이다. 어떻게 된 것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지기는 바로 말하자면 신이 합쳐가지고 사람 마음을 관심 기울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예, 맹자는 제절이 즉 맹자가 이 문제에 관해서 있을 때에는 즉 주요 무엇이냐? 주요는 맹자가 특히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시종훈사방면대 분석 원술 천시 지리 인화지 관계력이다. 군사적 관계에서 누가 이기냐 지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천지인과 관련되고 군사 방면에다가 매 분석 논술 그놈을 분석해갖고 이론적으로 전개한단 말이에요. 분석 전개 할 때 그놈을 갖고 짜 맞춰서 천시 지리 인화적 관계를 가지고서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한 흔들리지 않는 암시적 상징적 방법을 찾기 위한 것들이 천시 지리 인화적 관계다. 그래서 맹자는 이 문제는 특히 군사 방면에 논리적으로 분석해갖고 설명하는 하지만 명분과 구실을 주려고 할 때 지난번에 별이 어느 쪽으로 떨어지더라 그거 봤지? 우리가 그쪽 공격을 이길 것이다.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거기다가 뭔 별이 떨어진 것이 저 분석 관련된 것이죠. 사실 그것은 상징적으로 암시 같은 것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유한 김에 말씀드리자면 적군을 쳐들어갔을 때 있어서 서양 사람들이 썼던 것 비슷한 내용입니다. 저 성 넘어가면 거기에 가면 우리가 저 성을 험고 나면 못된 놈 독재자가 지배했던 지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엄청나게 시집못간 처자들이 있어. 그때 가면 여러분들 장가못간 놈들 가서 원없이 한번 처자 만날 것이다. 그렇게 정성도 쌓으라니. 그러면 거기서 승리를 위한 적을 파악에 공격하기 위한 내용 속에는 전제적으로 장가못간 놈들 앞으로 붙고 나간 것들도 연계되어 있는 거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연계하자면 소주법적 관심을 끄집어내는 방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천지지인화 관계와 관련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 차치 관점 설명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리하여서 이 차 구조 말미암아서 다음에 차는 다음이다. 이어서 관점 설명, 관점을 선명하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뭐라고 설명하냐?
바로 말하자면 천시는 불여 지리요 지리는 불여 인하다. 그것들은 다 뭐냐면 인화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리를 설명하고 지리 유리연점과 인화가 연결시키려고 천시를 핑계대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삼자지 중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천지 성자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제목을 보자면 인화가 시 최중요적이고 인화가 1번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시 기결정작용적 인소다. 인화야말로 싸움에 이기고 지고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새로운 모티브 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늘로부터 동력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행동 속에서 마음속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화야말로 여기서 말하면 기결정작용적 인소, 이것이 모든 문제의 방향을 결정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자면 그것이 써먹을 때 필요한 보조적인 자료가 지리란 말이에요. 지리는 차지, 보조적인 두 번째의 중요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천시는 우차지, 그리고 천시는 지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되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 줄 끝에 나오는 대로 보자면 인화는 시 최중요적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사람들이 언제 불러고 공격을 점을 쌍을 쳐놓는 데가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시 여의 타 이와 그러므로 이것들은 여타 중시 인적인 주관 능동성적 일관사상이다.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저시 여타는 뭐요? 키워드 타는 거요. 타가 뭐요? 이것은 타는 맹자님의 견해란 말이요. 맹자님 견해 속에서는 뭐예요? 맹자님한테 있을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타는 중요, 인적인, 주관, 능동성적인 일관사상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천시지리는 바로 뭐냐?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결시키는 맹자님이 그놈을 주관과 연결시키고 그것과 다른 것과 끌기만 하려고 하는 주관으로 연결시키고 능동성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일관된 사상이 뭐예요? 맹자 생각 뭐예요? 사람이 중심이다 하는 중요한 면입니다. 이 대목을 두 개를 한번 맹자가 딱 나와 타를 맹자를 지켜보면 맹자는 중시한 것이 뭐냐 하면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일관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능동적이고 일관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연합을 가지고 이런 뭐냐면 일관된 생각으로 보자면 불분계력이다. 그렇게 볼 때 사람 생각에다 거기다가 요소를 다 넣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놈을 띄어서 생각하지 말고 딱 연결시켜서 불분계적으로 설명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정시, 정, 강조, 인화적 중요성 출발. 그렇게 될 때 바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인화, 사람이 화합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점으로 붙어서 정, 강조, 인화적 중요성. 사람이 지그들끼리 얼마나 단결해 갖고 특별히 신념을 갖고 정책을 세우고 한 것에 있어 사람이 얼마나 튼튼히 뭉쳐있고 구체적으로 뭉쳐있느냐에 의해서 작전을 짜놨느냐에 의해서 바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서 중요성이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인화적 중요성에서 출발하게 되기 때문에 타는 득출료 글로 말미암아 그것을 쉽게 설명해 보자면 알기 쉽게 득출력 얻어서 내세우는 것이 바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인화적 내용이 뭐냐면 득도자 하늘과 땅을 핑계대 갖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도라는 이름을 핑계대 갖고 사람이 화합된 사람이 그 뜻이 바로 말하면 하늘 뜻 받들고 땅 뜻 받으니까 사람이 바로 화합된 사람이 천시와 지리를 얻음으로 해서 이런 득도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한테도 지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세 가지를 뭉쳐가지고 강조함으로 말미암아서 천지인의 득도자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에 관한 지원에 관한 신념을 갖고 도와준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실도자, 못된 놈, 저놈들, 사람도 아닌 그 하늘 핑계대고 못된 놈을 만들어 버림으로 해서 사람들을 가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 땅 사람하고 결론 지은 것은 무엇이냐? 그럼 실은 사람들이 중심인데 그놈을 강하게 몰아가기 위해서는 하늘 득도자고 힘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과도자다, 실도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 저치파 문제, 이것은 바로 문제를 어떻게 파할 것이냐? 파 문제를 종군사 이 대목을 보자면 실은 수업으로는 군사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군사적인 입장으로 붙어서 문제를 파악하면서도 그놈을 갖다가 인향요 정치적인 상황으로는 인향요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실제 상황으로서는 회도 인정.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은 백성들과 합의되어진 우리 백성이 주인 정치, 올바른 정치 인정을 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화지 문제의 대화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 것이다. 이 대목은 짧지만 보다는 맹자님 얼마나 머리가 좋아하고 그러면 다 명분으로 결합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맹자의 이론, 특히 그 등장관에 썼던 그 소설 맹자를 야생에 가면서 한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속에서 뭐냐면 맹자가 논리적으로 전부 반대파이론 전부 다 깨버리고 자기 이론 명분 갖고 대동사회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철저한 이론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맹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맹자 이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론을 하다가 논쟁을 하다가 내가 예를 박성호 나 기타 후배들을 모아갖고 수국 논쟁을 할 때마다 내가 깨니까 박성호가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형은 꼭 가만히 보면 맹자님하고 똑같더라고. 무엇이 같아요? 맹자님은 논리적인 말꼬리 잡아갖고 얘기한 것을 즐겨 하니까 제자들 하는 얘기가 선생님 어쩌 말꼬리 잡아갖고 세입 잡아갖고 논쟁을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갖고 선생님은 호변객이다. 말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맹자님한테 제자들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님 무슨 말씀이 내가 왜 호변객이를 말 찝잡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냐? 나 같은 사람이 나서서 옛 선현들의 말을 논리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논리가 깨져버리지 않냐? 그래서 내가 답변은 한선성지도니라. 내가 말 많이 한 것은 옛 성현들의 공자님 기타 우리 선인들 선배들의 이론을 옳은 이론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한선성지도다. 그래갖고 그래서 지가 박승관한테 지금씩 한선성지도에서 한도 형님은 그래서 맹자님 닮았을게 한도라고 내가 호를 지어드릴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것이 이방희 선생님은 아무리 어떤 거를 보고도 다 포용해버리니까 조제 화유소 쟤는 울었다는데 꽃은 오히려 웃는다. 유소 오히려 입자예요. 유소 그 상황 수없이 어느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상황 속에서 꽃은 피인 것이 웃고 있으니 그 유소 웃고 계시는 꽃의 경계는 사람 죽인 놈보다 훨씬 높은 경계다. 그것이 유소가 제일 높은 경계라는 뜻이다. 그래서 제일 높은 경계는 우리 이방희 선생님으로 해서 유소라고 호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경님 호 유소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저놈들 성현들이 이게 합리화시키려고 막 억지소리를 하고 계시니까 답변은 한선생님보다 옛 이론을 옹호하기 위해서 억지소리를 하고 계시니까 형님은 맹자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한도라고 호를 지어줬어.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시국이 흘러가는 적당히 갈라간데 그대로 흘러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는 물에 흘러가는 것처럼 진리 안 끌려가려고 알고도 죽어 있는 강바닥에 있는 돌과 같은 존재요. 그래서 강바닥에 있는 안 굴러가려고 버티고 있는 돌 앞에서 지호를 가구석이라고 했어. 그 서희 설명하면서 서희 삼형제 그 호떡을 내입시다. 그래서 내가 뭐 호떡 값은 내가 술을 내가 삭히 그러고 있다. 그래서 서희 그래서 유소하고 한도하고 강서하고 서희가 어떻게 말하면 가슴에 한 맺힌 데까지 얘기다 지금. 그 호를 지어놓고 우리가 이 뜻으로 이 고향을 지킵시다 그러고 가지고 했는데 그 뜻을 큰 흐름을 갖고 지켜나갔던 우리 유소 형님은 그때
보안사에 끌려가고 그 때문에 쓰러 맞던 분들이 그렇게 맞았던 것이 원인이 돼서 그것이 바로 이쪽적이 제일 먼저 그 양반이 백열암을 이만기우사 제일 먼저 백열암 제1호로 걸렸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을 생각해보면 시작점부터 해서 주제가 엇나 그렇습니다만은 바로 말하자면 조제 활유소 조제는 제자는 우체자예요. 우체자는 뭐예요? 입구변에다가 임금제자가 우체자예요. 조제 활유소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나중에 기회 있을게. 조제 세조자 우체자 제자는 임금제자 앞에다 입구를 붙이면 우체자예요. 조제 근데 활유소 꽃은 오히려 웃는다. 오히려 유자는 유자 아까 좋아요. 유소 꽃은 오히려 그것이 웃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다가 형은 호병객이요. 형님은 호병객이 말꼬리 아주 좋아하는 양반이요. 그래서 말쟁이라고 해서 내가 호병객은 하변은 한선성지도다. 하변 한선성지도에서 나와서 말 많은 것은 서견들 한도 지킨 한자입니다. 거기서 나온 한자가 어려운 자지만 문문 안에다 나무 한자가 지킨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가한 한자는 문문 안에다 다룰 자면 한가한 한자고 나무 한자는 지킨 한자. 그래서 성현들의 법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조라고 오늘 지키고 강석은 강유석 부정이다. 강물은 흘러가는데 돌을 안 흘러가려고 바닥에 버티고 있다. 부전 돌은 불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강석 강바닥의 돌이다라고 설명을 해서 강석이라고 해서 서희가 호를 지었던 내용을 기억해 주었습니다. 단순히도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러나 중공부터 해봅시다. 그래서 천시와 지와 인화는 세 가지는 다 뭐들라고 하는 것이냐. 인화가 가장 중요하고 인화가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인소가 되는 것이고 기결정작용적 인소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와 천시는 차지 보조적인 2차적인 3차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지 여타 이와 같은 것은 천시 지리 인화는 이것들은 여타 맹자님과 더불어서 볼 때에 있어서는 맹자님이 더불어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중시, 인적인 주관, 사람의 주관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능동성적, 인간의 능동성을 가지고서 일관된 사상으로서 하늘과 땅을 사람에다가 붙여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붙여가지고서 능동성적, 주관적, 일관성을 가지고 이름을 불분기적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과를 사람 인화에다가 붙여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들려고 하는 데가 불분계설이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사람 결합에다가 명분을 줘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다. 이 불분계적인 방법이 바로 말하자면 맹자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다. 이것이 정시, 종강조, 인화적, 중요성적 대출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조, 인화적 중요성, 사람이 화합되는 게 중요하다는 인화의 중요성을 가지고서 출발점을 삼아 가지고서 그 다음에 득출력 그래서 공작 맹자님께서는 이로 붙어서 득출력 바로 무엇을 만드냐 사람에다가 아까 인화에다가 무엇을 붙여서 천시와 지리를 붙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천시와 지리를 결합해갖고 든 놈은 득도자가 되는 것이고 천시와 지리에 어긋난 놈은 누구선 득도자, 실도자가 되는 놈이요. 거기다 도란 개념을 붙여서 더 명분적 강성을 확실성을 사람들 모으게 해갖고 끌고 가려고 하는 암시성을 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맹자님이 아까 얘기했던 인화에다가 천시와 지리를 붙여버리니까 그것이 거기서 득출돼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득도자는 많은 사람들 도움을 받을 것이고 실도자 천시 지 하늘과 땅과 사람과 화합에 어긋난 짓거리를 했는 놈은 그것이 실도자예요. 실도자는
아주 도움을 받지 못해서 부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저지 그렇게 해서 저곧 이에서 취파 문제를 요 다시 인화에다가 천시와 지를 붙여가지고서 문제를 잡아서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뭐다 써먹냐. 첫째로는 군사적인 목적에다가 써먹다가 그 다음에 정치적인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그 앞에 종군사 1번 쓰고 그 다음에 예인향료 정치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상 해도 인정적 과제 그 다음에 총체적인 정치 이론으로 인정 이론으로 실제상 그쪽으로 방향을 돌렸던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여기 얘기 맹자님이 설명을 주고자 하는 천시지인화를 통해서 말을 시작해서 바로 말하자면 올바른 이치를 듣도자는 도움을 받고 실도자는 미움을 받는다는 이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것 같고 인정에 관한 이론까지는 다 연구시켰던 여기 중요한 맹자의 논리 전개 과정은 짧지만 여기서 팍 파고있죠. 이것을 한말로 말해서 뭐냐면 맹자님이야말로 자기가 2, 30번을 맨다보려고 불타는 노력을 붙였던 대성자다. 이 대목을 그래서 그 맹자 소설을 썼던 어떤 양반 그 양반 이름 자꾸 잊어버렸는데 그 양반은 바로 뭘 설명하냐 하면 실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맹자는 공자님보다도 더 철저한 인도주의자고 이상주의자고 그리고 더 머리가 더 훨씬 좋은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맹자님은 자기 스승을 제일 하늘같이 내세우고 자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따라서 나는 공자님과 따라가겠냐? 그 말 뭐예요? 안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공자님까지도 자기가 먹어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성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됐던 것은 바로 뭐냐면 공자님이 모든 사상 무게다가 전체를 통합시켜서 천지인 삼화의 내용을 화합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까지 좀 봅시다. 춘추 초년에 여분만 좀 하고 양해해 주십시오. 이제 아까 약속 때문에 가야 하니까 여기는 그럽니다. 여름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춘추 초년에 정우공이 그세우 정나라의 왕이 우공인데 그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태자 오생이 즉위하였습니다. 그가 큰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시시 정장공 그가 이름이 정장공이었는데 단 타적 지위 그 지위는 정장공의 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생모와 호재적 위협 그 생모 자기 낳아주신 어머니와 그 자기 어머니한테 똑같이 낳았던 그 동생 포제 어머니를 같이 한 동생이 포제입니다. 같은 어머니를 같이 한 형제인 동생한테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정장공은 그 모친인 그 무광 이런 건 아마 오랑캐 쪽에서 왔던 시위 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방에서 왔던 상황인 무광이라는 사람은 아주 절체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 어머니인 무광은 편대 정장공적 호재 공숙단을 특히 유별나게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속으로 이 공숙단한테 정권을 지금 남겨주고 싶어서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없는 동안에. 그래서 공숙단한테다가 모든 권한을 주려고 해서 사랑했는데도 그래서 지금 무광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정장공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제급 봉급 공숙단한테다가 제급을 줘라. 제급이라고 한 말은 서울 외에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중심 도시, 예를 들면 도청 소재지 정도가 되죠. 중심 도시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이 되어지는 임금이 정한 중요한 도시를 제업이라고 합니다. 중심 도시를 바로 장관 장치 공수단 남겨주라라고 항적을 가했습니다. 그 제업은 시 군사 요새입니다. 제업은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정장공이 원류동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거절을 해버리니까 무광이
최봉숙단 최는 몸을 위하여 그 말. 자기 둘째 아들을 위해서 요구 이수난공적 경성. 그러면 저기 못 쳐들어오게 지킬 수 있는 쳐들어오기 어려운 방어하기는 쉬운 서울을 그러면 동생한테 줘라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요한 방어지진 않지만은 서울은 명목상 어머니가 원나고 봅시다. 그렇게 해서 정장공이 답응로 그럽시다라고 해서 정장공이 바로 공숙단한테다가 예. 온 권리를 eng해주기로 하고 그리고 단지 왕권만은 내가 안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주도권을 뺏기기 같이 하면서도 아까 말한 민화에 관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정장공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갖고 국가를 이렇게 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서울서 오신 그 손님 때문에 특히 서울장 어쩔까? 내일 나올 수 있어? 내일은 못 나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어? 예. 그래. 오후에 만났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늘 오신 분이 바로 말하자면 옛날 정주영 씨 모시고 전라도나 광주에다가 거점을 만든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실무자고 또 수부님이 내 수부님이 정치 대동회장을 진행해 나가신 적에 모든 조직을 다 가졌던 분이 오늘 분이시고 내가 어려운 처지에 나를 도와주셨던 집안 측근 아저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온 모시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 내일은 제가 정성 다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또 제일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형님 저 오늘 저 먼저 가려면 마치겠습니다. 공수 예. 네, 고맙습니다.